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웰컴 투 개천기 월드 카테고리 24번째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해서 제천문역사 소설 개천기 사가가 네이버 웹소설로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장면인데요. 환웅 알현, 환웅을 뵙는다는 뜻이죠. 첫 번째 환웅 거발환이 300, 즉 풍백우사 운사와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백두산으로 내려와 배달국을 세우니 이를 일컬어 개천이라 했다. 한 문장이지만 설명할 게 많네요. 풍백우사 운사를 우리가 보통 줄여서 300이라고 합니다. 삼천에 천손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오셨죠. 그래서 백두산은 그냥 백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천문대는 그냥 천문대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럴듯하게 그때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서 또 소설 써봐야 독자도 헷갈리고 오히려 명쾌하지가 않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달국을 세우니 이를 일컬어 개천이라 했다. 즉 개천은 단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환웅이 내려와서 배달국을 세운 것을 개천이라고 합니다. 신시를 도읍지로 정한 후 신단수 아래에서 건국했기 때문에 개천을 신시개천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니까 자꾸 저 단군조선하고 헷갈리니까 아예 그냥 신시개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발한 환웅은 하늘을 읽어 하느님의 뜻을 알아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깨닫고 풍백 아래 천백이라는 관직을 새로 만들었다. 거발환은 18명의 환웅 중 제일 첫 번째 분 성함입니다. 첫 번째는 거발환, 두 번째는 이제 거불리이죠. 단군조선 같은 경우는 천문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감성이라고. 그러니까 천문대장 하면 뭐 감성관, 감성관장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배달국은 어디에도 그 천문대장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천백이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풍백 아래에 있으니까 한자로 그 풍백할 때 그 백자를 써서 천백이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호로 쓰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개천 70년, 즉 거발한 환웅이 즉위한 지 70년이 되던 해 두 번째 천백으로 임명됐다.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자부라는 천백이 계셨어요. 자부는 또 뒤에도 자부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달국 초기에 자부 선생이 이제 제가 천백을 맡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이제 아버지가 임명됐다.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수석 천문관으로서 신시 북쪽 교회에 세워진 천문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거발한 환웅은 배달국을 94년 다스린 후 거불리 환웅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명되고 나서 이제 24년이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개천 94년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개천기 일부 그 줄거리를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웹소설 하나씩 이렇게 읽다 보면 숲이 안 보이죠. 나무만 보시니까 좀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어요. 저는 앞으로 계속 1부, 2부, 3부 홈스와 왓슨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1부만 홈스가 없습니다. 2부는 테오보키가 될 거고 3부는 뭐 치우천자가 될 거고 이렇게 다 홈스가 있는데 그리고 1인칭인 왓슨이 이렇게 관찰하면서 쓰는 1인칭 소설이거든요. 근데 1부는 홈스가 없고 그냥 해달이 기술하는 그런 소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총사에게입니다. 해달은 천문학자인데 문신, 진해하고 천부경을 환자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한자입니다. 한문, 한자를 저는 환국부터 하나씩 생겨서 갑골문자에 새겨진 것들을 환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환국문자죠. 해달은 그 문신, 진해하고 천부경을 81글자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무신, 치우와 함께 지손의 침략을 경멸합니다. 지손들이 자꾸 천손의 나라 배달국을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천문학을 이용해서 책사로서 전쟁에 참여해서 지손을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삼총사 얘기인데 나는 천문학자고 문신 진이하고는 천부경 81글자를 환자로 완성하고 무신 치우하고는 지손들의 침략을 격퇴한다. 그런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치우는 나중에 나오는 그 치우천자의 먼 조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6,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서 어떤 삼신이나 어떤 신앙이 나와도 지금부터 불과 한 2000년 전에 나온 그 현대 종교들의 그 절대자들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6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실제 인물로는 지의리, 환국의 마지막 환인이시죠. 그 다음에 거발환, 거불리. 거발환이 첫 번째 환웅이고 거불리가 두 번째 환웅이다. 제가 원래는 환웅이 삼천물이 이끌고 내려오는 부분을 쓰려고 했어요. 그게 해천이니까.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역사소설을 처음으로 쓰는 입장이고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내 역할이 아닌 것 같다. 혹시 나중에라도 모를까? 지금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두 번째 거불리 환웅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요 가공인물은 진예, 치우, 근유, 무라발 모두 저 역사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예는 문신, 치우는 무신, 근유는 천문조수, 그 다음에 무라발은 이제 배달국에 쳐들어오는 지손의 그 왕 이름입니다. 하나씩 읽다 보면 뭐 지루할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왜 이렇게 산만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한번 쭉 제목만 일단 한 중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아마 한참 이 가운데 부분을 연재하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세습해서 나한테 이제 천직을 물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이 맺힌 게 있어요. 아버지는 천백으로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올라오고 내려가면 북극성 고도도 내려간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왜 한이 됐느냐? 그래서 천왕께서 그럼 북극성 바로 아래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신단을 보내요. 근데 내 사신단이 이제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좋은 벗이 있고, 그럼 천백의 인물을 이제 인수인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마거우로서 이제 삼총사를 소개하는 거죠. 이 소설 쓰면서 사실 중마거우 같은 사자성어는 훨씬 나중에 생긴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꼭 배달국 언어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꼭 그 시대 단어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중마고우란 말을 계속 썼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네, 사자성어 유래만 해도 꽤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의 현안. 그때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그 지손의 심약 기미가 보인다. 81글자 정리하는 거. 그때 81이라는 숫자도 안 나왔고 당장 석삼극 무진본 뭐 첫 줄만 해도 모르겠다. 특히 신지 혁덕이 만든 녹도 문자로 이미 적혀있는 천부경이 있는데 해석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고민을 얘기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 천손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하죠. 제가 이 부분을 아버지 장례식이랑 이 부분을 많이 다시 썼습니다. 13년 전에 쓸 때하고 제 생각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천손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백 뒤를 이을 근유라는 제자가 나오고요. 이제 천문대회를 하면서 당시 배달국에서 어떤 천문학 이슈가 논의됐을까? 그걸 좀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 배달국의 여명기. 그럼 배달국 초기에는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가? 풍백, 우사, 운사, 삼백의 활약이라든가, 뭐 도대체 뭐 주곡, 주병, 뭐 주선학 이런 관리들은 뭘 했는가? 이제 그런 얘기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우와 진예를 좀 한 명씩 더 자세히 소개를 해줬고요. 진예가 이제 기록에 남았던 환국과 배달국 역사를 이제 설명하면서 환국 역사를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결혼도 하고 해서 내가 이제 북쪽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옛날 배달국 영토 북쪽 끝까지 북촌까지 갔더니 북극성의 고도가 47도였다. 그 말을 증명하러 갑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나 정말을 하셨나. 아버지의 결백이 증명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만 해도 수성이 발견이 안 됐어요. 아마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별이 수성일 겁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수성이 해에 바짝 붙어 있어요. 해에 왜 바짝 붙어 있을까요? 수성 궤도가 원래 제일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성은 해에서 멀리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백두산 같이 산이 많은 데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해야, 평야지대라야 해가 지고 나서 바로 그 위에 산이 안 가리니까 수성이 보이기 쉽거든요. 오히려 북쪽 여행을 하면서 송화강이나 흑룡강을 가면서 그냥 송화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송화강이라 이름도 나중에 지어졌는지도 모르죠. 6000년 전에 그런 이름이 없었겠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을 제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러니까 독자들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강변에서 천문조수 근유가 천문관이 수성을 찾아냅니다. 칠해제신력,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나오는 오원소 문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천황의 은혜를 베풀고 칠해제신력을 바로잡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뭐 평이하고 이렇게 쭉 보통 스토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종말 이런 순서로 간다고 하잖아요. 발단하고 전개 부분이에요. 발단은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고 돌아가시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 치우와 진해를 소개하면서 나아갈 길이 뭔가 목적이 뭔가 암시하자. 그런데 이제 위기가 와야 되는데 한국천문연구원장 시절에 이렇게 쓰면 재밌겠다고 쭉 메모를 하는데 빨리 쓰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막 너무 흥분돼요. 보시면은 드디어 위기, 전쟁이 다가와요. 지손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라발이라는 지손이 그것들 천손이라고 까부네. 그리고 우리를 내쫓았지. 범부족 후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보기 드문 1만 명의 기마병을 끌고 배달국을 쳐들어옵니다. 배달국 군사가 1000명도 안 돼요. 그 절대적인 풍전 등화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길한 월식, 마침 그때 또 월식이 일어나서 달이 뻘개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다 불안에 떠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스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극비상, 극비 작전 계획을 치유하고 나하고 같이 짭니다. 우리 군대를 하늘의 군대, 귀신의 군대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척후병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뒤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로도 많이 이어져요. 10개 이상 이어집니다. 정말 뒤에 교훈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포기하실까봐 오늘 미리 이렇게 좀 줄거리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어요. 아주 속 시원하게 1만 기갑군을 전부 처단합니다. 물 막았다가 풀어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갑골문자로 기록을 남기는데 후대 치우천자가 여기 기록을 보고 다시 또 써먹는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빨리 이 부분을 쓰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는데 2011년 5월에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막 쓰기 시작을 하고 특히 이 전쟁 부분은 뭐 하루에 그냥 거의 대부분을 다 밤새서 타자를 했습니다. 뭐 제가 쳤는지 제 손이 쳤는지 누가 쳤는지 하여튼 막 신나게 썼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개천기를 통해서 개천이란 우리 역사의 여명기죠. 시작이니까 최소한 환웅 배달 단군 조선 북부여에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웅 배달은 18명의 환웅, 단군 조선은 47명의 단군, 북부여는 6명의 단군,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에는 고구려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사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대서사시죠. 개천기 사가는 8부까지 대략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 2, 3부는 배달 3부, 4, 5, 6부는 조선 3부, 7, 8부는 북부여 2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재하는 1부는 홈스가 없고 왓스는 지금 해달 내가 있다. 주요 실제 인물은 지윌이, 거발한, 거불리가 있고 진예, 치우, 근유, 무라발이 주요 가공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복희는 태호 복희는 발길이라는 친구가 기술할 거고 치우천자는 다시 해달이 윤회에서 다시 일월로 태어나서 여기 또 자부 선인이 나오죠. 치우천자의 스승입니다. 치우비, 사와라, 신농, 헌원, 유망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사와라는 당시 환웅 이름이죠. 그다음에 이제 단군조선은 왕검단군을 신지라는 신지가 원래 벼슬 이름인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지가 보는 왕검단군, 그다음 우량이 보는 유의자. 특히 이때는 오성치루가 나타나서 오성치루를 보는 걸로 기술했습니다. 강태공은 이제 산의생이라는 사람이 기술하는 걸로. 이때 이제 기자를 넣어서 세상에 이렇게 비굴했던 기자가 뭐 우리 기자조선을 세웠다고 참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보시도록. 그다음 해모소하고 동명은 지금 집필 중입니다. 해모소에는 위만을 포함시켜서 얘가 위만 조선을 세워서 우리 역사가 시작됐다고 폭렬하게 지적할 작정입니다. 사실 5, 60대들이 모바일로 소설 안 보잖아요. 저도 이번에 웹소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네이버 웹소설에 올리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네이버 방침에 따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초심은 내년 개천절까지 매일 한번 연재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천기로 바로 들어가는 링크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